지금부터 비브라스 챌린지 1주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브라스 챌린지는 학습자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쉬운 논리 퍼즐처럼 이루어져 있지만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 중의 하나인 이 추상화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추상화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추상화라는 단어 뜻은 필요한 것만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추상화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수학이겠죠. 수학에서 삼각형이란 무엇일까요? 세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각이 있는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삼각형은 없습니다. 삼각형과 비슷한 모양만 있을 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삼각형을 들고 와도 그 삼각형의 꼭지점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끝은 둥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정의, 삼각형의 정의랑은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추상화는 현실에 실제하는 것을 우리 개념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실제하는 개념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컴퓨터는 전자게이트를 통한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들이 어떻게 계산해서 모니터에 빛을 쏘고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뿜고 혹은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 등으로 입력을 한 걸 받아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고 이런 계산기적 요소에서 우리가 컴퓨터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추상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크레인 조정 문제입니다. 이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그리고 그랩, 쥐다, 렛고, 놓아주다 총 6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6개의 버튼들도 하나하나 다 추상화된 겁니다. 한번 오른쪽으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 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크레인을 오른쪽으로 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오른쪽으로 조정된 걸까요? 아니죠. 여기 있던 요 검은색 픽셀들이 정확히 말하면 빛을 좀 덜 뿜고 있던 이 픽셀들을 다시 회색으로 채우고 여기 있는 이 회색들의 검은색 픽셀들을 채운 거죠. 컴퓨터 용어적으로 생각하면 뭐 좌표값, 이 좌표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픽셀들의 밝기를 변화시킨 건데 그거를 우리는 크레인이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인식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추상화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네,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eft, Right, Up, Down, Grab, Let Go 6개의 버튼이 있는 크레인을 조종하는 문제입니다. 이 크레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이 A와 B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네, Swap the position. 크레인으로 하지 말고 먼저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왼손에 A 잡고 오른손에 B 잡고 둘 다 들고 B랑 A랑 손 교차시켜서 놓으면 끝이겠죠. 하지만 크레인 오퍼레이팅에서 중요한 것은 크레인이 바로 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크레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과연 컴퓨터 과학에 어떤 개념을 추상화시켜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걸까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리고 잡고 들고 오른쪽으로 가서 또 가서 내리려고 하니까 B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B를 못 잡겠죠. 그래서 들고 다시 가서 이 임시 공간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들고 가서 B를 잡고요. 들고 가고 내리고 놓아주고 다시 들고 A 잡고 올려주고 가서 내리고. 근데 사람 손으로 할 때보다 이 크레인 하나로 하니까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가 손이 두 개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일까요? 사람 손으로 만약 하나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잡아서 잠깐 놔두고 또 딴 데 놔두고 아니면 손 하나로 두 개를 집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를 손보다 크레인으로 할 때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손과 달리 크레인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요 빨간색 이 빨간색 단상 위에밖에 A랑 B를 놓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칸수별로만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레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추상화를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정말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차원뿐입니다. 이 여섯 개의 차원 속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움직임 개념들을 추상화시킨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기를 수 있냐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아랍의 알콰리즈미라는 수학자가 알콰리즘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일반 이렇게 쭉 따라가면 그대로 문제가 풀린다 그런 개념인데요. 이 알고리즘의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입력, 넣는 값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출력, 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명령이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때 왼쪽으로 가 이러면 어떻게 하죠? 네, 왼쪽으로 가죠. 근데 얼마만큼 가나요? 네, 그거는 명령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 좀 다르겠죠.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적당히 어른의 눈치를 보면서 왼쪽으로 좀 가다가 멈출 겁니다. 조금 반항심이 있는 사람한테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는 명령, 오른쪽으로 가라는 명령은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6칸을 분할해서 한 칸 단위로 가니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어떤 입력값을 받았을 때 행동할 것인지, 그 입력값을 받았을 때 어떻게 출력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명백한 동작을 지시할 것인지. 이 명백한 동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갈 건지, 얼마만큼 갈지를 안 정했다면 그거는 전혀 명백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명령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그리고 이 명백함의 조건 때문에 반드시 한 알고리즘의 단계에서는 하나밖에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위를 봐라. 이런 명령을 아주 잘 듣지만 컴퓨터에게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를 봐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세 단계의 명령으로 나눠서 인식한다는 거죠. 알고리즘을 짤 때 크게 주의할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빨간색 이 네모 박스들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빨간색 네모 박스들이 의미하는 것은 컴퓨터의 계산을 추상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계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계산 과정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계산을 해보라고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아마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돼. 그치요? 바둑돌 하나에다가 바둑돌 하나를 더한 거를 전부 다 세면 2개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모방해서 기계식 계산기 그리고 지금의 컴퓨터 계산기로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톱니바퀴와 기어를 이용해서 숫자 합을 하고, 그 전에 우리 중국에서 쓰던 주산도 있죠. 주산 돌의 위치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컴퓨터의 전자의 움직임, 반도체의 움직임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컴퓨터가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2개의 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들이요. 이 2개의 방을 각각 A랑 B로 놓았을 때 A에 1을 저장하고 B에 1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A 값을 A랑 B의 값을 더한 것으로 바꿉니다. 이때 A 값을 물어보면 A 값은 2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것이 컴퓨터가 1 더하기 1은 2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A와 B 이런 것들을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습니다. CPU는 중앙처리 연산장치라고도 부르죠.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죠. 이 CPU 안에는 이런 레지스터라는 공간들이 있고, 이 공간들의 숫자가 들어가면 이거를 연산하기도 하고, 또 연산을 함으로써 그 하부작용인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숫자를 넣고 어떤 숫자를 빼고 어떤 연산자를 넣을지 서로 제어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네. 이렇게 CPU에서 수많은 연산과 제어 과정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면서 수많은 계산들을 하고요. 그 계산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를 볼 수 있고 또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추상화된 무언가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컴퓨팅 시대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컴퓨터를 바라봐야 할지, 어떤 눈으로 프로그래밍을 봐야 할지 많은 점을 시사해 줄 겁니다. 쉬운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명의 비버가 숲속에 있고요. 이 화살표대로 움직여서 버섯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비버는 오른쪽 밑, 오른쪽 위, 다시 오른쪽 밑, 이 버섯을 먹는군요. 이 비버는 왼쪽 밑, 왼쪽 위, 그리고 아래, 이 버섯을 먹고요. 얘는 여기 있었습니다. 얘는 왼쪽 위, 아래, 그리고 왼쪽 밑에서 이 버섯을 먹게 됩니다. 각 비버들이 이렇게 주어진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3개의 버섯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에 관한, 가장 첫 번째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있고 하나의 동작이 명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굉장히 명백한 단계별로 끊었죠. 여기서 오른쪽 밑이라는 명령, 왼쪽 위라는 명령, 다시 오른쪽 밑이라는 명령, 이렇게 3단계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작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 추상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비버가 버섯으로 움직이는 이 과정들을 추상화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밑이라고 했는데요. 이 오른쪽 밑이라는 걸 추상화하기 위해서 화살표란 걸 사용했죠. 실제로 이 방향으로 가고 또 실제로 이 방향으로 가고 실제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비버가 가지고 있는 이 좌표들이 이쪽 칸으로 움직이고 이쪽 칸에서 다시 이 비버가 가지고 있는 좌표들을 이쪽 값으로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킵니다. 숫자로 나타내면 여기를 0,0으로 봤을 때 1, 2, 3, 4, 5 1,5에서 2,4 2,4에서 다시 3,5 3,5에서 다시 4, 제가 숫자를 잘못 불러드렸네요. 여기가 1,1로 둘게요. 1,1, 1,2 이렇게 해서 그럼 2,5에서 3,4 3,4에서 다시 4,5 4,5에서 다시 5,4 단순한 좌표들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 단순한 좌표들의 이런 이동들이 우리 눈에는 이런 화살표로 추상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키치 앤 캐스터는 6세에서 8세 정도 대상 어린이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도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에 어떤 기초를 쌓아야 할지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세팅 더 테이블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을 먼저 놓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놨을까요? 칼이랑 접시 중에 뭘 먼저 놨을까요? 접시에 칼 올려놓고 한 번에 놨을 수도 있겠죠. 냅킨이랑 접시 중에는요. 접시를 놓고 밑에 냅킨을 끼워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냅킨과 컵 받침도 마찬가지로 냅킨 넣고 살짝 들어서 놓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테이블볼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오브젝트를 다 놓고 테이블볼을 덮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이 먼저 놓았고, 그 전에 어떤 것이 가장 바닥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것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놓아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보면 테이블 클로즈, 테이블 보는 모든 사물에 의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제일 뒤에 있을 거고요. 이 나이프는 나이프를 가리는 물건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 나이프가 가장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컵이랑 컵 받침은 일단 붙어 있는 걸로 치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테이블 볼을 제일 먼저 놓았고 이 나이프를 제일 마지막에 놓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가려지는 걸로 봤다고 했죠. 지금 이 테이블 아침 식사 세팅은요, 3차원의 공간을 이 컴퓨터 화면이라는 2차원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밑에 있는지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위치 원근법 때문이죠. 원근법이란 뭘까요? 네,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위치 원근법은 가려지는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큰 빌딩 앞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빌딩 앞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사람은 빌딩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빌딩 중에 뭐가 더 앞에 있는 건가요? 사람이 더 앞에 있습니다. 원근법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더 크게 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이 더 크니까 빌딩이 더 앞에 있다. 사람보다 빌딩은 더 크니까 빌딩이 더 앞에 있고 사람은 뒤에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원근법에서 기초가 되는 원근법의 판단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이 위치 원근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추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원근법, 2차원 평면 속에서 3차원을 입체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먼저 놓아진 물체 혹은 앞에 있는 물체, 이런 물체들을 순서에 따라서 가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추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림 드레스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케이트는 지금 꿈의 드레스를 찾고 있습니다. 케이트가 원하는 꿈의 드레스는 셔츠 슬립, 반팔, 그리고 more than 3 버튼, 3개보다 많은 버튼, 그리고 star on sleeve, 소매에 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개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드레스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가볼게요. 지금 알고리즘 배웠으니까. short sleeve 하나 있네요. have more than 3 버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have short sleeve. 소매에 별이 없어요. 그 다음 short sleeve 오케이네요. 네, more than 3 버튼이 3개밖에 없어요. 소매에 별은 있는데 안타깝네요. 자, 이제 B&B have short sleeve, short sleeve 있고요. more than 3 버튼 많고요. 그리고 소매에 별, 있네요. 정답은 B&B입니다.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굉장히 쉽고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맞는지만 보고 있어요. 드레스 예쁜 거 중요합니까? 드레스 케이트랑 어울리는 거 중요합니까? 전혀 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단지 3개의 단서, 반팔, 3개보다 많은 버튼, 그리고 소매의 별, 이것만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들도 굉장히 추상화된 개념이겠죠. 그래서 소매에 별이 있는 거, 반팔, 3개보다 많은 별.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B&B의 다른 옷. 요거는 어떤 드레스죠? 민트색, 이런 거 지금 이런 설명 필요 없어요. 롱슬리브, 긴 팔에, 그리고 버튼 수 3개보다 많은 버튼, more than 3 버튼, 그리고 no have stars on sleeve. 근데 소매에 별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것도 긴 팔, 소매에 별이 있고요. 한쪽 소매에만 별이 있고, 버튼 3개보다 많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판단 근거를 말합니다. 정보 해석, 자료 해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중요한 거는 정보 판단의 순서. 우리 인간은 뇌세포가 굉장히 많고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세 개를 서로서로 보면서 뺄 거 빼고 넣고 하지만 컴퓨터는 하나씩 비교할 거란 말입니다. 이 쇼트 슬리브, 반팔부터 볼 거고요. 반팔 중에서 more than 3 버튼, 반팔 중에서 3개보다 많은 버튼 볼 거고요. 이거 2개 만족했으면 그 다음 소매에 별 있는지도 볼 겁니다. 이렇게 정보 판단의 순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의미한 정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좀 크죠, 얘네들은. 근데 지금 우리 볼 필요 있습니까? 없죠. 카라 색깔은 어떤 거는 하얀색이고요. 어떤 건 검은색입니다. 카라에 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주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볼 필요 있나요? 예, 없습니다. 바로 자료 해석의 근거, 정보 판단의 순서를 매길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채택해서 판단할 건지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정보를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지, 그리고 그 정보를 저장할지, 이런 것들은 저장 공간, 리소스, 메모리,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내용들이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